영원한 아름다움에 진귀함까지 갖추고 있는 신비한 보석. 보석은 색과 빛의 조화로 마치 마술과도 같은 화려한 빛깔과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악을 쫓는 주술적 힘을 가진 신비의 물체라 불렸던 고대에서부터 자신을 좀 더 화려하고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장신구로 사랑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보석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동경은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다.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 과학과 기술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보석. 보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90여 종에 이르는 보석의 가치와 품질을 평가하는 보석 감정사란 직업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보석학은 보석을 다루는 기초 학문으로 광물학을 기초로 한 보석의 생성 과정, 산출 및 특성, 그리고 감별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석학이란 물리학, 결정학 등 자연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까지 요구되는 포괄적 학문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외에 유통되는 보석은 약 90여 종. 보석 각각마다 고유한 외관과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때론 아주 유사한 보석종이 있어 감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다. 이러할 때 보석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판별 분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보석 감정사들. 보석의 미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행되는 보석에 대한 연구와 지식 경험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보석 감정사를 만나 보석 감정사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 들어보자. 보석 감정사란 다이아몬드의 가치인 등급을 결정하며 유색 보석의 조응을 감별하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같은 크기라도 색, 투명도, 커트, 형태, 희광성 등의 요소들에 의해 그 보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의 가치를 일반인이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믿음과 신뢰로서 일반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보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구조와 특성, 화학적 관계가 비슷한 보석종을 군, 화학 구성과 결정 구조가 일정한 보석을 종, 색, 투명도, 특수 효과에 따라 종을 세분화시킨 것은 변종으로 나뉜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이미지라 한다면 보석 감별에서도 이 외관 검사 결과는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외관 검사는 색, 투명도, 특수 효과 검사로 나뉘어진다. 보석 색 검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잼크로스로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다음 보석을 정면 상태로 놓은 후 펜라이트를 이용해 보석에서 10에서 15cm 떨어진 곳에서 색을 관찰하게 되는데 보석은 광원에 따라 색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표준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관찰되는 보석의 색은 청색, 두 번째 보석색은 보라색, 세 번째 보석의 색은 녹색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찰된 보석색은 영어 색상명의 약자로 실습지에 기록한다. 두 번째 외관 검사는 보석에 투과되는 빛의 양과질을 검사하는 투명도 검사다. 빛이 거의 투과하는 투명한 이 보석은 트랜스페런트의 약자 TP로 실습지에 기록한다. 아투명한 상태인 이 보석은 세미 트랜스페런트의 약자 STP로 기록한다.
반투명한 상태인 이 보석은 트랜스루센트의 약자 TL로 기록한다. 빛이 보석의 가장자리에만 투과하는 아반투명한 보석은 세미 트랜스루센트의 약자 STL로 기록한다. 빛이 전혀 투과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보석은 오파큐의 약자 O로 기록한다. 투명도 검사 결과는 색 검사 결과 옆에 영어 약자로 기록한다. 특수 효과는 보석에 펜라이트를 비춰 나타나는 독특한 광학 현상이다. 이 보석은 도명으로 연마된 보석 내 미세한 침상 내포물이 빛의 반사에 의해 고양이 눈과 같이 밝은 빗줄기 하나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샤토얀시 현상 혹은 캐치아이 또는 묘한 효과라 한다. 이 보석에 나타나는 특수 효과는 빛이 4줄기 또는 6줄기 등으로 나뉘어져 마치 별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스타 효과 또는 성체 효과라 한다. 보석 안에 있는 조그마한 판상 혹은 박편상 내포물이 빛을 반사시켜 반짝거리는 현상을 어벤츄리센스라 한다. 이 보석에는 변색 효과를 하여 빛의 선택 흡수와 투과에 따라 보이는 색깔이 다른 체인지 오브 컬러 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이 보석에 나타나는 특수 효과는 우수한 품질의 오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지개빛 효과가 나타나 유색 효과 혹은 변체 효과를 한다. 보석 문스톤에는 내포물과 구조적 특성에 의해 빛이 회절되어 마치 큰 물결이 떠도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석 쉘은 표면 층상 조직에서 일어나는 빛의 간섭과 회절에 의해 무지개 빛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를 오리엔트 효과라 한다. 이 보석은 내부에 발달하는 반복 쌍정에 의해 잠자리 날개를 보는 듯한 넓은 빛의 유색 섬광 현상인 레브라도 레센스 특수 효과가 보인다. 보석에 나타난 이리데센스 효과는 보석 내 액막이나 균열에서 빛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 무지개 빛이 보이는 현상으로 훈색 또는 무지개 효과라 한다. 특수 효과의 경우 색상 투명도와 마찬가지로 약자로 기록한다. 보석 감별에 있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굴절률 검사. 굴절이란 빛이 공기 중에서 보석으로 들어갈 때 그 경계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말한다.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구로는 굴절계가 있다. 굴절계는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헤미실린더와 시험석 사이의 공기층을 제거해주는 굴절액, 평광 필터와 눈금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확대 접안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헤미실린더는 경도가 낮아 트위저로 보석을 잡으면 표면에 손상이 가기 쉬우므로 손으로 직접 시험석을 잡아 측정하도록 한다. 굴절률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면으로 연마된 보석은 평면법을 사용해 굴절률을 검사한다. 굴절액을 굴절계의 금속색 부분에 작게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검사하고자 하는 보석의 가장 광택이 좋은 면을 굴절액 위에 놓고 헤미 실린더 중앙에 위치시킨 후 굴절개에 확대 접안 렌즈와 편광 필터를 얹고 덮개를 덮는다. 약 25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접안 렌즈 속 눈금을 보고 천천히 머리를 상하로 움직여 청록색 밴드나 윤곽선을 찾은 후 편광 필터를 360도 회전 후에 굴절률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이 보석의 굴절률은 1.62로 단굴절임이 밝혀졌다. 단굴절 보석은 수치가 변동이 없지만 복굴절 보석은 편광 필터를 회전시킬 때 수치가 변동되어 복굴절 수치가 나타난다. 헤미 실린더 위 보석을 30도씩 돌린 후 굴절률을 측정하는데 광축 방향을 피하기 위해 보석을 30도씩 각도를 달리해 7회씩 측정한다. 편광 필터를 90도 회전시켰다가 원래 위치로 되돌림을 반복한다. 최소치가 1.65였던 굴절률이 보석을 회전하면 최대치가 1.69인 굴절률로 측정이 된다. 공면법은 굴절개에서 보이는 그림자의 모습에 따라 50대 50법, 명멸법, 평균법으로 나뉜다. 먼저 굴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검사하고자 하는 보석을 헤미 실린더 중앙에 위치시킨다. 평면법에는 평면으로 연마된 보석을, 공면법에는 화면과 같이 공면으로 연마된 보석을 사용해 굴절률을 측정하게 된다. 보석의 상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천천히 상하로 움직여보면 시험석의 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 50대 50법의 경우 보석 그림자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경계 지점의 수치를 관찰한다. 명멸법은 보석 그림자가 갑자기 밝음에서 어둠으로 깜빡거리는 지점의 중간 수치를 관찰한다. 평균법은 보석 그림자가 밝아지기 시작한 지점과 완전히 밝아진 지점의 평균적 수치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두 개의 편광판을 가지고 있는 편광기는 하부에 자체 광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부에 있는 편광판을 애널라이저라 하고 하부에 있는 편광판은 폴라라이저라 한다. 또 보조기구로 빛을 직광시키는 유리봉이 있다. 편광성 검사는 빛의 투과성이 높은 투명, 아투명, 반투명 보석에 한해 검사하며 애널라이저를 고정시키고 폴라라이저 위에 놓여진 보석을 회전시키며 관찰한다. 애널라이즈를 회전시키면서 관찰할 경우 빛이 가장 밝아진 상태를 라이트 포지션,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를 다크 포지션이라 한다. 편광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애널라이즈를 회전시켜 다크 포지션 위치에 놓는다. 보석을 폴라라이저 위에 올려놓은 후 보석을 수평으로 360도 회전시키며 반응 상태를 검사하게 되는데 회전 중 보석이 계속 어두운 채로 있을 경우 단굴절 보석이라 해서 SR로 표기한다. 회전 중 보석이 계속 밝은 채로 있을 경우 잠정질 보석으로 약자로 AGG로 표기한다. 보석 회전 중 불규칙적으로 명멸, 십자가 효과, 크로스헤치를 보이면 약자로 ADR, 이상 복굴절 보석이라 구분한다.
회전 중 보석이 규칙적으로 명멸하게 되면 약자로 DR로 표시, 복굴절 보석으로 구분한다. 복굴절 보석의 투명한 단결정 보석일 경우에는 광학상 검사를 하는데 광축 방향을 찾아 검사하는 것으로 보조기구인 유리봉을 댄 후 관찰하게 된다. 마치 무지개 색을 띠는 원들이 연속체처럼 보이는 일축성은 검은 십자가 형태로 보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휘어진 형태의 검은 일자 형태와 요색 동심원을 보게 되는 이축성 현상. 보는 각도에 따라 이축성 현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보석이 신비로워 보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반짝이는 보석의 색깔 때문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보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다색성. 다색성은 색깔이 있는 복굴절 결정 보석에서만 나타난다. 보석의 다색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이 색경은 칼사이트의 무색 투명한 변종인 아이슬란드 스파와 유리 프리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 백광을 보석에 투과시키고 광원에서 보석과의 거리, 보석에서 이색경과의 거리, 이색경에서 눈과의 거리를 각 6mm 정도 유지해 이색경으로 시험석을 검사한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색경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빛이 프리즘과 칼사이트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두 가지 색 혹은 세 가지 색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일단 보석에서 다색성이 나타나면 일축성 또는 이축성을 가진 복굴절 보석이라 구분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 예를 들어 검사한 안달루사이트의 경우 삼색성을 가지며 다색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연 보석과 합성석을 구별하는 데 쓰이는 특별 노하우는 확대 검사이다. 확대 검사는 보석을 확대해 내포물을 관찰하는 검사인데, 합성석과 천연 보석을 구별, 단굴절과 복굴절을 구분하는 필수 검사 중 하나다. 확대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루페와 암시야 조명을 갖춘 쌍안 현미경이 필요하다. 먼저 루페는 휴대가 간편하고 값이 저렴한 작은 형태의 확대경으로 배율은 10에서 20배로 다양하다. 루페 검사 또한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잼크로스로 보석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다. 다음 룬과 루페와의 거리, 루페와 보석과의 거리가 각각 2.5cm를 유지해 보석을 돌려가며 관찰한다. 관찰할 땐 먼저 보석 표면 특징을 찾은 다음 보석 내부에 초점을 맞춰 내포물을 찾는 순서로 관찰한다.
보석 감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현미경은 보통 암시야 조명을 갖춘 쌍안 현미경이다. 현미경은 아이피스와 조리개라 불리는 아이리스, 배율 조절 나사, 접안 렌즈, 초점 조절 나사, 대물 렌즈, 광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대 검사 시 현미경을 사용할 땐 가장 먼저 현미경을 뒤쪽으로 약간 기울여 안증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한 후 접안 렌즈로 안중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한다. 보석을 깨끗이 닦은 후 트위저로 보석을 집어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측정 거리를 맞춰 뚜렷한 상태에서 검사한다. 필요에 따라선 배율 조절 나사로 배율을 조절하고 용도에 맞는 조명법을 선택해 사용한다.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게 되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석의 다양한 내포물들을 볼 수 있다. 보석의 내포물에는 크게 고체 내포물, 액체 내포물, 기체 내포물이 있다. 고체 내포물에서는 결정 형태, 괴상, 수지상, 판상, 박편상, 침상 등을 볼 수 있다. 생성 과정에서 변질되어 원래 형태를 잃어버린 불규칙한 형태도 나타난다. 액체 내포물은 거의 모든 보석 속에 존재하며 결정의 내부 결함 부분에 소량의 액체가 갇혀 있는 것으로 대부분 크기가 미세하다. 기체 내포물은 기본적으로 구형이며 천연 보석에서는 유리와 호박에서만 기포가 보이는데 이를 제외한 보석에서 기포가 보일 시 합성석, 인조석이란 증거가 된다. 보석에 자외선을 쬐면 이를 흡수한 보석 특유의 색이 변화하며 발광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형광성이라 한다. 형광성은 보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 식별의 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먼저 발광은 형광과 인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광은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제거한 후에도 계속 빛을 발하는 것은 인광이라 한다. 장파 자외선 LW와 단파 자외선 SW를 구분해 형광의 강도와 색을 보게 되고 아무 반응이 없을 시 무반응으로 인식하면 된다. 형광성 검사 시에는 장파 자외선과 단파 자외선의 경우로 나눠 실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분광기는 보석의 색을 스펙트럼의 특정한 파장을 관찰하도록 제작한 기구이다. 검사 후 시험석을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분광성 검사는 일부의 천연과 합성 및 염색된 보석의 감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검사를 통해 보석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투과법은 반투명 보석의 분광성을 검사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보석의 투명도에 따라 광원의 위치를 조절하고 보석에 따라 강도 조절 나사를 사용해 광원의 각도를 조절한다. 경통을 밀고 당겨 측정하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외부 반사법은 불투명한 정도가 심해 빛을 투과할 수 없는 보석을 검사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투과법에 비해 반응이 약하지만 특히 녹색 비취의 염색 여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내부 반사법은 투명도가 좋은 보석 또는 상당히 작은 투명 보석에 사용된다. 비치 중에서 630, 655, 690의 흡수 라인이 보이면 천연 녹색 색상이고 비치 중 스펙트럼의 적색 부분에 흡수 밴드가 보이면 염색 녹색 비치다. 검사 결과는 실습지에 기록해 마무리한다. 비중이란 보석의 무게와 섭씨 4도의 동일 체적이 갖는 물의 무게와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수법과 중액법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정수법으로 비중을 검사하기 위해선 1000분의 1 캐럿, 즉 1모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 물이 든 비커, 그리고 비커 지지대, 세그물 고리가 필요하다.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시험석에 공기 중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뺀 중량을 공기 중에서의 무게로 나눈 값이다. 정수법은 먼저 비중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석의 중량을 캐럿 저울에 측정한다. 그 후 비커 지지대를 접시 위에 설치하고 다음 세그물 고리가 비커에 닿지 않게 한 후 저울을 0점 조정한다. 세그물 고리에 보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수중에서의 중량을 측정한다. 검사 결과를 비중을 구하는 공식에 값을 대입시키면 비중이 4.02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액법은 미리 정해진 비중을 가진 중액에 시험석을 넣어 비중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다. 비중 측정에 쓰이는 표준 비중액에 시험석을 넣었을 때 반응에 따라 시험석의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중액법을 이용해 비중 검사를 할 때는 먼저 손으로 보석의 무게를 가늠한 다음 잼크로스와 티슈를 사용해 보석을 깨끗하게 닦는다. 다음 중액을 선택해 시험석을 중액에 넣어 비중을 측정한다.
다음과 같이 2.62 중액에 시험석을 넣었는데 가라앉았을 경우 시험석의 비중이 2.62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67 중액에 시험석을 넣었는데 떠 있는 경우 시험석의 비중이 2.67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컬러 필터는 빛의 특정 파장이 흡수되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 보조기구로 적색과 황록색 빛만 통과시키는 젤라틴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 컬러 필터는 보석의 염색 여부 감별과 보석의 색원소 감별에 사용되는데 강한 백색 광원을 사용해 보석 표면에 빛을 반사시킨 다음 눈에서 약 2.5cm 떨어진 거리에 컬러 필터를 대고 보석의 반응을 검사한다. 원석은 물론 연마된 보석의 색, 투명도, 광학 효과, 내구성 등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킨 일련의 과정을 인공 처리라 하고 염색 과정을 거친 보석을 염색 처리석이라 한다. 다공질 보석 또는 균열이 많은 보석을 대상으로 유색 물질을 공극이나 균열 안으로 침투시키는 염색 처리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염색 처리법을 활용해 인공 처리를 한 보석은 확대 검사로 보석의 균열면과 틈새의 색의 집중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감별 방법으로 첨단 분석 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어려운 보석을 정밀하게 감별할 수 있다. 이 분석 기기는 다이아몬드의 타입 및 수정의 천연과 합성 기원, 비취의 수지 침투 등을 감별할 수 있는 적외선 분광 분석기다.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분석기는 인위적으로 착색된 다이아몬드, 진주, 비취 등을 감별하기 위해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빛의 파장 또는 진동수를 검사하는 첨단 분석기기다. X선 형광 분석기는 각종 보석, 귀금속의 성분 분석 및 해수 진주와 담수 진주의 감별 등에 사용된다. 라만 광발광 분광 분석기는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탈색 및 착색된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 등을 감별할 수 있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진주의 표면 구조 및 진주층의 관찰과 오팔의 결정 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X선 회절 분석기는 물질의 결정 구조와 결정 상태, 즉 원자 배열과 관계가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 분석기기다. 보석이 색을 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컬러 센터에 의한 색의 유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감별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첨단 분석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마이크로의 세계, 더욱 깊이 나노메타의 세계를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모든 검사와 기록이 끝난 후 시험석의 번호가 감별 실습지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 과정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주요 보석 차트, 즉 특성표와 비교해 감별 결과가 확실히 맞는 것인지 해석한 후 보석명이 유색 보석 일람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습지에 보석명을 기록한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기 수십억 년 전 무수한 지각 변동을 거친 후 보석이 탄생됐다.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이 있는 희귀한 광물 보석. 자연석의 모습에서 반짝이는 보석으로 탄생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부딪히고 깨지기를 수백 번 반복했던 보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함을 간직한 채 우리 곁에 남아있다. 보석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석 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보석 감정사들. 보석의 신비함을 풀기 위해 또 정확한 감별을 위해 그들의 보석 연구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